당신의 공모주에 투표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모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경제 읽어주는 도하나 도지엔입니다. 오늘도 저희 꿀잼, 유잼, 양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작가님, 네. 저희가 당수요를 네. 좀 하고 와가지고 네, 정신이 번쩍 드는데 저희가 공모주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고 투자를 해도 내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투자에 대해서 워낙에 롤러코스터 같은 장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렇게 조금씩 공모주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네. 많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제가 주변에 이제 공모주 하시는 분들 보면 암 걸린다 그래요. 투자 주식 코인 하다가 어떻게 코인 하시는 분들이 공모주를 쳐다보면 이게 뭐냐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수익이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대신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정 수익이다. 네, 그 코인과는 결이 다른 투자다. 그냥 저는 코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인 투자는 코인 투자대로 가는 거고 공모는 공모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금액을 이런 많은 코인들에 나눠놨어요. 왜냐면 코인들이 코인 투자의 특성상 네.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 분산 투자가 필수군요, 거기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놓고 소액을 막 걸어놔요. 그래서 그 소액이 빵 터져가지고 막 100배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막 100배짜리 막 터지면은 근데 그게 100만 원이에요. 이야. 10,000원 넘고 우와. 100만 원 나오고. 근데 그게 막 3년 기다리고 막 4년 기다리고 막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 뭐 좋은 투자 쳐죠. 그 정도면 뭐 10,000원 잊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공모주는 그렇지가 않고 이틀 만에 확정된 수익이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수익률이 그거에 비해서는 낮지만 높다. 이거 근데 그것도 어떤 하나만 터지는 거지 다 터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예를 들어 1,000개 깔아놨는데 그중에 하나 터지는 거니까. 그렇죠.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버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보이는 수익인데 코인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진짜 거의 없어요. 요즘에 그나마 비트코인 올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네. 그나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기 타면서 이렇게 그 사이클 자체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막 스펙타클한 시장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특히.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이 그나마 그런 거지. 그렇죠. 그거를 기대해서 투자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투기에 가까워요. 네. 물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죠. 네, 하고 하긴 계시니까.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일정 부분 아주 소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없어도 될 만큼의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없어도 될 만큼 되는 돈은 없지만, 네, 그래도 해서 이렇게 타격이 별로 없는. 그렇죠. 리스크가 크지 않은 정도의. 그렇죠. 네. 그런 돈을 거기다 쓰는 거지. 진짜 투자다. 즉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을 주는 그런 것이 이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딱 맞는 게 공모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는 투자처가 굉장히 엄청 다양하고 많죠.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비중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렇죠. 투자기 때문에 그 자극적이지 않을 뿐 맞아요. 순한 맛으로 꾸준히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게 여기에 발붙이고 있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우리 양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모주 청약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와 함께 오늘도 공모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마침 우리 양 작가님이 코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바로 K뱅크 되겠습니다. 야, K뱅크 이거는 모르시는 왔구나.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왔구나. 네. 아니 우리 작가님이 또 코인 투자도 하고 계시다고 네. 하니까 자 K뱅크 이게 힙해진 게 최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코인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코인 안 해본 분도 많이 그냥 공모주를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코인을 하는 경우 드물어요. 왜냐면 공모주는 그만큼 결이 다른 투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코인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가 바로 K뱅크 계좌입니다. 왜냐하면 네. K뱅크에서 그 업비트라고 하죠. 우리 제일 많이 그렇죠, 쓰고 있는 거래소. 제1거래소 업비트로 넘기기 위해서는 K뱅크 계좌가 필수거든요. 맞습니다. 무조건 개설을 해야만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의문의 K뱅크 계좌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렇죠. 당시에. 네.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K뱅크 뭐야? 이러면서 무슨 근데 뭐 어디 뭐 통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그냥 한번 뭐 만들려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코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이제 K뱅크였는데 네. 사실 이 기업은 2017년에 벌써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름도 K자 달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2024년에 2월달에 벌써 한 2달 전이죠. 네. 1000만 고객을 돌파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인데 네. 실제 경제 활동 수용 인구 3천만 정도 된다고 보고 네.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K뱅크를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업인데 아직까지 상장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더 신기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상장 안 했다는 게. 네네. 이게 핀테크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핀테크의 선두주자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막 그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막 이체 한번 하려 그러면 OTP 막 쩔렁쩔렁거리고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비밀번호도 왜 이렇게 길고 조건도 까다로운 그것도 거예요? 5번 틀리면 은행 가야 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이 방송 보시는 공무원 투자 하시려는 세대분들은 아마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문으로 막 송금이 되고 그렇죠.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 바로 음. 네, 이체가 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자, 저희 때는 되게 늙은 사람 같네. 그 외에 붕어빵 같은 거 사 먹을 때도 네. 붕어빵 현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없어가지고 현금 없는데 카드 안 돼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어떻게 하냐? 그 여기 계좌번호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또 OTP가 없는데 아, 그랬었어요. 그랬었었다. 그렇지. 요즘은 안 그렇지만 맞습니다. K뱅크를 하고 나서 안 그러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쓰고 있지만 그게 왜 가능해졌냐? 핀테크에 의해서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고 빠른 이 온라인 결제 네. 그리고 그 온라인 뱅킹 이게 맞습니다. 가능해진 플랫폼 1등 선두주자가 바로 K뱅크였죠. 그리고 이제 K뱅크 신의 한 수 업비트랑 제휴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대박이 날 줄 알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K뱅크 진짜 대박인 게 네. 그걸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는 업비트랑 하려면 무조건 K뱅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 내가 봤을 때 그거 안 했으면 1000만 계좌 못 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업비트와 K뱅크가 이제 하나처럼 묶이면서 네. 이렇게 지금에 이르게 됐죠. 네, 뭐 보시면 고객 수가 증가하게 된 그래프도 딱 그 시기쯤. 그렇습니다. 네. 딱 그거예요. 네, 그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에 220억, 220억. 22년에 830억, 이야. 3년에 120억. 오. 뭐 3년에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네, 이제 업앤다운이 있긴 하지만.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네. 약간 그 특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죠. 그래도 기존 고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흑자는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꾸준히 흑자도 발생하고 있고 네네. 관련돼서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으로 보이는데 이제 좀 우리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이 친구들도 지금까지 상장을 안 한 이유는 꼭대기를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이런 판단을 자기들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K뱅크가 상장하려고 그랬었어요. 시도를 했었다. 23년도에 맞습니다. 철회를 했죠. 네, 왜 철회했는지는 뭐 불문에 붙여졌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직 꼭대기가 아니라 더 벌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오. 그래서 상장 철회를 했고 그리고서 1000만을 찍은 거예요. 야. 그리고서 다시 재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1000만을 돌파했다는 소위 말하는 마사지가 어느 그렇죠. 정도 있고 난 펌프가. 이후에 네. 펌프가 딱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이야. 네, 가야 된다 이거. 네, 그래서 23년에 적자는 아니지만 꾸준 흑자를 달성을 했고 24년에 이제 상장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LG CNS와 마찬가지로 이 K뱅크도 현재 비상장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비상장 거래만 돼주면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럼요. 편안해져요. 그럼요. 네, 지금 현재 가액을 살펴보면 서울거래에서 17,000원, 그다음에 17,000원. 삼박커뮤니케이션에서도 17,000원대. 네, 사상 최고가가 22,350원이에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승 여력이 22,000원대까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최고가까지는
그 정도로 보면 그렇죠.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 공모가가 4,000원이나 5,000원대 형성이 됐다. 그럼 따따블이 간다고 보면 2만 원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5,000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따따블은 무조건 간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그러고도 여력이 남는다. 왜냐면 이 최상단이 22,000원이었으니까. 22,000원대였으니까. 네. 물론 현재가가 17,000원대로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거래 비상장 거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온갖 그 썰이 난무하거든요. 어떤 소리? 비상장 거래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즈아가 많아요. 이유 없이 가자. 가즈아도 많고 돈 많으신 분들이 막 사들이면 막 올라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런 큰 손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그렇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2,000원대가 거래가 됐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차트에 흔적이 남았다는 그렇죠. 건.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을 보면 5,000원에 상장하게 되면 따따상 무조건 간다. 아니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뭐 코인 시장이랑 연관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네. 또 코인 시장 판도에 따라서 네,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근데 코인은 진짜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요건 코인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코인이 지금 이제 3차 반감기를 접어들었고 오늘이 마침 또 그 반감기의 맞습니다. 날이에요. 촬영일 기준. 4월 20일 공구시를 기해서 반감기를 네. 통과했는데 반감기를 통과한 코인들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반감기 땡 하면서 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감기를 두고 6개월까지를 상승기로 봐요. 아 그래요? 천천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번 반감기에는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코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상승 여력을 가졌다. 즉 코인으로 사람들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코인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K뱅크를 개설할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당연히 이어지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업비트와의 계약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한 앞으로 향후 올해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가을 정도 될 때까지는 K뱅크가 계속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감기, 코인 반감기라고 하면 우리 공대 양 작가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저도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코인은 채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채굴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 박스 안에 6개의 알맹이가 있었던 게 지금은 반감기를 지나고 한 열어보니까 4개 정도 있는 식으로 점점 그 희소성이 더 커져가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양 작가님?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일정 부분 맞고요. 네네. 그 코인을 채굴했을 때 문제를 하나 풀었을 때 하나 발생되는 그 코인 1코인을 봤을 때 그 1코인을 줬던 것이 0.5코인을 주고 0.5코인을 줬던 것이 2.5코인 0.25를 주고 0.125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0.125 단계죠. 오늘이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것이 채굴의 속도가 채굴 업체는 똑같이 있는데 채굴 양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채굴 속도는 똑같지만 채굴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 업체들의 주식이 전체 폭락하는 이유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만큼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반대로 그 채굴 수익 만드는 채굴 업체들은 줄어들지만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절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펌핑이 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이래서 반감기를 지난 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K뱅크도 계좌를 트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그렇죠. 네, 비례 관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를 모르고는 K뱅크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핀테크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뭐 K뱅크도 그렇고. 네, 2017년에나 1호였지.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누구나 다 일반 신한은행, 국민은행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사실상 경쟁력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K뱅크에서는 또 앞선 부분이고 또 이 K뱅크는 그 1,000만이라는 관객 고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서 나오는 그 파워가 있어요. 1,000만 고객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K뱅크나 카카오뱅크나 뭐 다른 은행들이 주담대 싸게 하고 있지만 K뱅크가 만약에 주담대 뭐 지금 뭐 원래 4%인데 뭐 파격적으로 1.5% 하겠다. 야, 그러면 천만 명이 계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 바꿀 이유가 없네. 그냥 막 덤벼드는 거거든요. 갈아타겠죠. 그러면 사실상 뭐 남는 건 없겠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을 휘어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요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네.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인 거예요. 그게 안 할 뿐이지. 네. 그렇게 하면 시장이 교란되니까. 그렇죠. 네. 정부 지원금 받아야 1.1%대 나오는 거지. 지금 안 하니까 안 할 뿐이죠. 만약에 K뱅크가 뭐 그런 일들을 파격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성장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플랫폼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 수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지가 그렇죠. 그 파워기 때문에 맞아요. K뱅크가 진짜 뭐 1,000만 고객 대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 여러 자산 시장이 들썩들썩 있는 하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정말 차별화 포인트, 여기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고 요걸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대여는 아니다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크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뭐 오늘 소개드리는 주식들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200%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야, 못해도 200%란 말이 네. 진짜 가잖아요. 멋이네요. 네. 뭐 우리 뭐 따뜻한 말하고 400%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200% 그러면 조금 약간 약간 아쉬운. 이거 짜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유튜브니까요. 표준어니까 네네. 약간 짜치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익률은 줄 수 있다. 저는 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요. 이것도 그러면 여러 사람 머릿수로 상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넣는 게 좋을까요? 공모주는 그 두 개예요, 다. 다. 간단해요. 많이 하든가 돈을 많이 넣던가. 그겁니다. 그 친구가 많으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그렇죠. 네, 내가 돈이 많다면 돈으로 돈으로 밀어붙이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받게 된다면, 네. 아니, 뭐 못해도, 뭐, 그럼요. 네, 200%. 근데 친구도 많고 돈도 많아. 아 그러면은, 네.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구석 아, 인싸기 때문에 네네. 친구가 많지 않아서 네. 너무 이제 인싸들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겐 가족이 있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있기 때문에 다 가족입니다. 근데 굉장히 전화 오랜만에 하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 인맥 관리도 공모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공모주하면 진짜 머릿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인맥 관리를 해놔야겠다.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그 3천만 원을 넣어야 한 주를 받는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균등 한 계좌가 한 주를 받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의 계좌가 3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균등 계좌가 가족이 6명이야. 부모님과 나 와이프 애들 둘까지 6명. 그러면 그것만 1억 8천 원의 효과를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게 3천이 1억 8천이 되는. 지금 제가 3천을 예를 들었지만 네. 요즘에 3천 갖다 한 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5천이다. 그러면 그냥 3억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공모주에서 계좌 수는 중요하고 네.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네. 이제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인맥 관리가 좀 필요한 투자다. 그래서 제가 공모주 나온 돈으로 밥 사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소중한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소름 돋았어. 네. 네. 이게 다 네. 이유가 있군요. 그럼요. 우리 작가님은 다 내가 계획이 있구나. 20만 원어치 먹을 수가 있나? 다들 나눠 맞아요. 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입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계좌가 이렇게 나한테 돈을 벌어줬다. 내가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잖아. 너도 먹어야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맥 관리도 할 수 있고 생색도 그렇죠. 낼 수 있는 참 네. 좋은 투자. 그렇죠. 공모주다 되겠습니다. 네. 가자. 가자! 코인과 더불어서 K뱅크도 가자! 네,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하는 데 있어서 인맥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 저도 좀 많이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뱅크도 5점 만점에 별점을 준다면 작가님. K뱅크는 4점을 주겠습니다. 4점. 이게 또 아무래도 400%까지는 기대하기가 조금 약간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나쁜 주식이 절대 아니고 또 뭐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400% 근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별 4개 정도면 별 4개 정도? 적당히 봤다. 아, 그럼요. 네. 음식점에서 5점 만점인데 4점이라 그러면 최소한 그렇죠. 안 가진 않죠. 안 가진 않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1점, 2점 하고 안 가죠. 잘해 이러면 안 가는데 4점 정도면 그냥 좀 취향 차이인가 보다. 그렇죠. 이 정도로 여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걸로 알겠습니다. K뱅크 5점 만점에 4점 받은 또 종목이라고 하니까 공모주 청약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양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공모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200% 간다 그랬는데 400%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감사의 편지. 가능하죠. 네. 근데 반대로도 가능하거든요. 400% 간다 그러는데 200% 갔네. 이놈아,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 사세요? 뭐 이런 네. 거. 네. 제 메일 주소 빼주세요. 아니 근데 수익이 난 거잖아요, 작가님. 이게 좋을 땐 좋은데 네. 나쁠 땐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아주 티 안 나게 저희 작가님 메일 주소로 바꿔주게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문의 채널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작가님과 함께 더 재미있는 공모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